독일 언론들이 대하는 태도들은 너 나가라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 급이 아니야, 나가. 약간 이 느낌에 가까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불편해요. 네, 솔직히. 좀 야박하게 많이 김민재 군다.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몇몇 실수들을 해서 뭐 안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적이 있죠. 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그것대로 잘한 건 잘한 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야 너 안 돼, 너 급 안 돼, 나가. 약간 요런 느낌에 그런 분위기를 가까워서 조금 조성하는 그래, 느낌이 그런 있어서. 거를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16시 0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벌 SS타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우입니다. 네, 클럽 월드컵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테르가 어디랑 같은 조인가요? 인테르가 이제 몬테레이, 몬테레이, 그다음에 우라와레즈, 우라와. 리버플레이트 이렇게 같은 조입니다. 근데 다 그래도 이름값이 있는 뭐 네. 물론 클럽 월드컵에 나온 팀들은 다 명문 구단인 경우가 많지만 또 유독 또 이름값이 꽤 높은 클럽들이 많이 같이 있네요.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그 조에서는 평가받는 건 뭐 인테르, 리버플레이트가 제일 강하지 않겠냐라고 네. 이제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몬테레이랑 이제 우라와인데 뭐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선수들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파리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4대 0으로 이겨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 파리 생제르맹에 대해서 네. 오늘 새벽 경기까지 본 분들이 야 이거 다 잘했네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상대했던 팀들에 대한 재평가 그만큼 아니 프리시즌의 경기인데 얘네들은 지금 약간 그 에너지 레벨이 챔피언스리그 유지 중인 것 같아요. 애들이 약간 뛰는 안 게. 내려가 있어. 뭐, 얘는 뭐 이래? 이거. 아니 좀 쉬더니 네. 또 돌아왔나 봐. 와. 근데 피파 클럽 월드컵 뭐 오늘 새벽 경기까지 따진다면은 사실은 기대 이하 경기가 좀 많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네, 그 가운데서 이제 파리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가 시선을 끌었으니까 주목도가 네. 높았는데. 솔직히 바이언이 10대 0은 그건 너무 큰 점수 차니까 할 말이 없고요. 여튼 인테르 경기도 이제 곧 있으면 시작을 하니까 네. 이거 얘기해 주셔도 되는 거죠? 아 얘기해도 되죠? 예. 여러분 인테르 경기는 또 찬호 형이 네 중계를 쿠팡 하겠습니다. 플레이에서 함께 중계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 경기 잡혀 있으니까 그 경기는 중계를 하고 네. 뭐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얘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조별리그의 상황에 따라 네. 인테르가 울산이랑 붙을 그 그림이 나오지 않나요? 저희가 그 울산 HD랑 네. 현대 HD 그룹이랑 그 컨텐츠를 하나 찍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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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왕이면 또 그 컨텐츠가 좀 잘 되고 그러려면 또 거대 기업이잖아요. 요즘에 또 HD 현대그룹이 시총 100조를 넘었는데 인테리랑 경기를 한번 하든지 해서 그러니까 경기를 주목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건 저는 만약에 울산이 진짜 그렇게 잘해서 네. 올라오면 그거야말로 진짜 박수칠 일인데 일단 피파 클럽 월드컵이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네. 울산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줄 필요성은 있죠. 이제 해주면 좋죠. 네, 여기다가 소위 얘기하는 빅클럽과 맞대결이 또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흥행이 잘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울산이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는 느낌이 들죠. 기왕 올라가서 붙는 거 인테리랑 붙으면 또 재밌는 그림이 나오니까. 그럼 옛날에- 이제 형님이 또 중계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클럽 월드컵 때 성남이랑 인테리랑 그래, 뭐 그런 거. 베인테즈 감독일 때. 네네네. 예. 그런 베니테즈였군요. 베인테즈가 클럽 월드컵 먹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베니테즈는 잘 있나 모르겠네요. 네, 무리뉴가 클럽 월드컵 티켓을 준 거죠. 네, 그렇죠. 주고 맞아. 이제 베인테즈가 나가서 우승했죠. 예. 자, 이제 다 이적 시장으로 돌입을 해서 네. 클럽 월드컵은 아마 좀 주목이 되는 경기가 있으려면 한 8강 정도는 돼야 네. 좀 주목이 근데 되지 그건 않을까 싶어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그 리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데 클럽마다 격차가 있다 보니까 네. 확실히 이 리그 경기들은 역시 관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토너먼트 단계에 올라가서야 그죠? 우리가 아는 클럽들이 그렇죠. 막 대결을 아. 펼치면 그때 관심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물론 느낌상 지금 어떤 그 각이면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경기밖에 안 봤는데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좀 세죠. 어우, 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대? 바이언이랑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언도 걔네도 또
화풀이를 또 엄한 데서 하는 느낌이라.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바이언은 예전에는 상대 가리지 않고 화풀이 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약하면 화풀이를 우르르 하고 좀 강팀 상대로는 좀 어려운 경기 펼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도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 이제 8대 2의 스코어가 된 어떤 그 바이에른 뮌헨 때는 정말 강할 때였죠. 예. 그리고 아스날이 합계 스코어 10대 2로 진 적이 야, 있었거든요. 여기서 왜 파이트가 나오냐. 자, 네. 우리가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 네. 오 가투소. 가투소가 약간 우리가 그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투소 얘기는 아예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갑자기 가투소가 그 되게 후보 중에서는 좀 후순위에 있었던 후보라고 해요. 네. 근데 그게 근데 좀 상식적이긴 합니다. 라니에리 거절, 어. 피올리 안 거절. 되고. 그러니까 야 그럼 가투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탈리아 정말- 대표팀을 그래도 굉장히 애정 있게 바라보는 찬우 형 입장에서 와, 어떤 선택인가? 정말 기대가 1도 안 되는 선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저는 있는 감독들 중에 만치니가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놀고 있는 감독들 네네네. 중에서는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만치니가 라니에리도 아니고 피올리도 아니고 만치니가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너무 잘했고 성적 잘 냈고 그리고 우승했으니까. 카타르 월드컵 못 나간 거는 그게 조르지니 탓이지 만치니 탓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네. 그냥 조르지니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맞아요. 물론 이제 이탈리아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다시 선임하긴 그렇죠. 민망한 그림이죠. 네. 아니 그 돈 보고 그 런친 네. 사람을 다시 선임한다는 게 근데 또 만치니가 사과도 했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 실수했다. 그렇게까지 이탈리아 대표팀 이제 그 감독 이제 스팔레티 물러나고 난 다음에 두 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형의 가상에 애인을 하나 상정하고 네. 형이랑 연애를 하다가 나 부자 남자 만날래.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뭐 지지고 볶고 살다가 다시 그렇죠. 나 잘못했어. 한 6개월 만에 오빠한테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그런 상황. 야, 이런 상황이다. 아 그런 상황.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배신감이 세게 들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 약간 그렇다고 내가 못 사는 것도 아니야. 네. 난 적당히 잘 살아. 그냥 저냥 괜찮아. 적당히 잘 살고 네. 나쁘지 않아. 네. 나쁘지 않은데 이 여자가 저 재벌집으로 간 거지. 예. 근데 그러다가 잘 안 됐어. 예. 그 돌아와서 다시 만나고 싶어 오빠. 아 그건 애정의 크기에 비례하겠네요. 되게 예뻐요.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자, 형님 어떤가요? 이거는 미혼이라고 네. 가정하겠습니다. 적당한 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왜요? 기본적으로 그 여자와 내가 잘 되는 그 그림 속에서는 네. 결국 결혼까지 하고 알콩달콩 사는 것까지 가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저는 한 번 그렇게 떠나간 여자는 언젠가 또 떠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잠깐의 행복 때문에 네. 굳이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다시 매달린 건 아니잖아요. 여자가 이제 뭐 약간 거꾸로 매달린 거지 거꾸로 이거는. 이제 아니 근데 네. 잠깐의 행복 때문에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 예뻐요. 예쁘긴 한데 그런데 예. 네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네. 네. 찬 사람은 또 떠나갑니다. 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형님? 있었죠. 어? 네 예전에는. 아. 그래서 적당한 비유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만치니 감독을 선택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덜 고구መስ나? 아니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여기가 끝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상 모양이 빠지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만치니를 잡았어야 되는 게 좀 더 실리적인 선택 같다. 네. 왜냐하면은 이탈리아 대표팀 수뇌부들은 여기가 끝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항상 위험할 수도 얘기하지만 있다.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지하실이 있고요. 지하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벙커가 있을 때가 네, 있죠. 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치니 감독을 잡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분 다 이 가투소에 대한 기대가 안 된다. 만치니를 네. 잡았어야 된다. 그 얘긴즉슨 가투소의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는 좀 심대한 약간 하자가 있다라고 두 분 다 판단을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가투송 감독을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금 이제 내려치기 당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후진 감독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쪼다는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밀란이나 나폴리에서 봤었을 네.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근데 지금 이 위기에 이탈리아 대표팀을 위기죠. 맡기에는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 아닌가 이 사람? 지금은 당장 성적을 내야지 바로 월드컵 내야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바로 내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전임이 너무 망쳐놨어 이거를. 좀 많이 망쳐놨지. 많이 스파니가. 망쳐놔서 네. 이걸 다시 잡기가 조금
좀 급하게 노하우가 좀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저 만치니 감독이나 그러니까 라니에리 감독이나 만치니 감독이 최적임자라고 봤던 이유는 라니에리 감독은 단기간에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미 직전에 보여줬죠. 만치니 감독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대표팀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대표팀 선수들 풀도 많고 그래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갓투소 감독이 이제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직전 커리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결국 나폴리에서 그러고 나오고 나서 뭐 어디 흘러가서 세르비아까지 갔다가 다시 거기서도 잘 안 돼서 지금 온 사람을 선임을 덜컥 해버렸으니까 물론 이런 제 얘기와는 완전 정반대로 잘할 수도 있죠. 갓투소가 갑자기 막 잘할 수도 카리스마 있죠. 막 팍팍 발휘하면서 잘할 수도 있죠. 모르는 거니까. 그러나 크게 기대는 안 된다. 형 어떠세요? 갓투소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대하기 힘들다. 그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현재 이 감독의 폼, 이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 네. 이 감독의 카리스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현재 이 이탈리아 대표팀의 현 상황과 맞아떨어지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갓투소 감독의 능력을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지언정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는 좀 이제 도박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진짜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정입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 또 안 되면 이탈리아라는 축구 강국 중의 강국 월드컵을 연패를 했었던 물론 뭐 예전이긴 하지만 이 국가대표팀이 3연속 월드컵 본선을 못 나오는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그림이 이탈리아가 정말. 월드컵 4번 우승했어요. 4번 우승한 팀이 3회를 본선을 못 나온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탈리아 축구협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건. 에이, 그래도 설마 되겠지. 그러니까 너무 좀 나이브하게 생각한 것 같다라고 영정은 보는 거고. 와 근데 그럼 진짜 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일단 노르웨이한테 대표해서 지금 조일이 하기는 힘들어졌고 네. 그러면 이제 플레이오프를 상정해야 되는데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 플레이오프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알 수 이게. 없다. 아니 왜냐면 저번에 북메카도니아한테 떨어졌잖아. 그게 너무 저번에는 심각했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네, 좀 심각했죠.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좀 가투소 감독이 성적을 낼지 이것도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그거랑 별개로 이 신태용 감독과 중국 대표팀의 링크가 조금 있어요. 그 중국 대표팀에서 한국인 출신 감독을 임명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왜냐면은 중국 대표팀이 또 바닥을 쳤잖아요. 월드컵 본선에 못 갔잖아요. 이게 늘려놨는데 느낌상 아시아의 8.5장인데.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그 머릿수도 많고 인구수도 많고 그러니까 이들이 오면 여러 가지로 흥행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늘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저는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배려가 보이는데 있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바로 탈락할 거라고는 아마 실력대로 따지면 아시아에 그 8장 넘게 주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물론 국가 수는 많지 그쵸. 아시아가. 사실 월드컵이라는 게 실력대로 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인구수가 많고 국가 수가 많으면 할당이 되는 건 월드컵의 취지상 맞다고 보는데 네. 이 정도면 중국이 그래도 올라와 줄 거라고 어느 정도 감안을 했다고 보거든요. 아니 감안한 게 맞는 게 8등 안에 못 들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걸 그냥 빵 하고 차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을 월드컵 본선으로 끌고 가고자 노력을 했겠죠. 왜냐면 흥행면을 생각했을 되게 중요한 때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이 안에 들지를 못하거든요. 뭐 이거는 뭐 실력적인 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월드컵 나가기를 바란다면 그냥 피파가 야 이럴 거면 그냥 베이징에서 개최하자.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그 얘기 많아요. 네. 결국은 중국이 월드컵 본선 가려면 개최를 중국이 해야 된다. 월드컵 개최해야 된다는 네.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감독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중국 선수들의 멘탈리티 부분 그 부분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결국은 야 현실은 진짜 아시아에서 8등 안에도 못 드는데 하는 짓은 무슨 넘버 원처럼 하는 행동들 보면 답답하다는 중국 팬들도 많은 거예요. 물론 중국 팬들이 중국 대표팀을 옹호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현실을 봤을 땐. 그러면 중국 팬들이 얘기하는 건 결국 비교 대상이 어디겠어요? 한국 대표팀 아니면 일본 대표팀이에요. 여기 보는 거죠 뭐. 그런데 우리 대표팀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일본 대표팀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감독 이게 어떻게 되는 네, 거야, 뭐 많이 전술 이게 얘기했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데 중국 대표팀 팬들이 보기에는 쟤네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시끄러워,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한국 대표팀
보면서 반면교사 삼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음. 그 가운데서 한국 출신 감독이 와서 결국 이제 선수들의 멘탈리티를 확실히 잡아야 된다. 중국 축구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시아 지역 대표팀 이끌었었던 감독들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중에서 뭐 신태용 감독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어쨌든 중국 클럽이랑도 링크가 난 적이 있었고 뭐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보니까 정질 쪽이 뭐 얘기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링크가 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부임할 확률이 아주 높아 보이진 않긴 그렇죠. 해요.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에서 이름을 알린 바도 있었고 그다음에 클럽 레벨에서 어느 정도 또 성과를 낸 감독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네. 뭐 싶긴 합니다. 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가투소 부임이랑 그다음에 신태용 감독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이적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안 가르시아 바르셀로나 이거 지금 오피셜이 거의 확정적이죠. 오피셜만 안 났지 거의 확정적입니다. 네. 희위건 이미- 떴죠. 네, 희위건 사실상이 뭐 오래됐고 음. 일단 바르셀로나가 간절히 원했고 결국은 조안 가르시아 골키퍼의 선택이 중요했는데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아웃 금액이 2,500만 유로 질렀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미 그 금액은 다 치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공식적인 발표만 지금 앞두고 있다는 상황으로 보면 되겠고 조안 가르시아 골키퍼가 지난 시즌 최고의 골키퍼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넘버원 골키퍼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 플릭 감독도 원했다고 하고요. 이제 이러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테오 슈테겐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네. 이제 좀 이슈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안 가르시아가 오면 넘버1은 조안 가르시아고 넘버2는 슈체스니가 되고 넘버3가 테오 슈테겐이 될 테니까 그죠? 테오 슈테겐 입장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독일 대표팀 선발로 뛰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팀을 찾았어야 돼요. 네. 그런데 테오 슈테겐이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구단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매냥이 이적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네. 밀란하고도 연결이 됐고요. 메뉴하고도 연결이 됐고요. 그 외 클럽들하고 많이 연결이 됐는데 지금은 티르키예 클럽하고 강력하게 연결이 됐고 갈라타사라이. 네, 갈라타사라이하고 이미 선수 본인은 합의를 봤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물론 이제 연봉 자체를 높게 받긴 하지만 기존 연봉보다는 낮지만 나름대로 출전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챙겨준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은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하는 것 아니냐? 네. 선수는 오케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테오 슈테겐이 어떤 방식으로 바르셀로나에 떠나느냐? 요거는 이제 바르셀로나 구단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루이스 디아스가 바르셀로나 인스타를 뭐 팔로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보고 이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왜냐면 요즘에는 SNS가 예전에는 야 이거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바로메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가까워지는 건 오히려 니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 건지 아니면 뭐가 얘기가 된 건지. 일단 네. 아니 왜냐면 보통 그거를 팔로우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좀 오해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요즘엔 때문에 그걸로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데 네. 뜬금없이 갑자기 딱 하면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선수 본인이 바르셀로나에 가고 싶다는 걸 공식적으로 좀 표명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결국은 리버풀이 나포 세일인데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버풀이 설득이 돼야지만 결국은 돈이 오가야지만 그다음에 루이스 디아스하고 또 합의를 통해서 영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데코 단장이 루이스 디아스를 가장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둘 중에 데코가 원하는 건 루이스 디아스에 가깝잖아요. 가능성이 어디가 좀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니코가 더 높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바르셀로나가 왼쪽 윙포워드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연결되는 윙포워드들 다 바르셀로나 오고 싶어 합니다. 네. 루이스 디아스, 니코도 마찬가지. 레시포드, 레시포드. 루크먼, 레시포드. 레앙 레앙. 다 관심이 있어요. 아, 물론 관심 이게 있지. 공식적으로 표명하냐 안 바르셀로나인데. 하냐의 차이지 그렇죠. 나름대로 관심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적극적인 건 니코예요. 그러니까 니코는 에이전트를 보내서 데코하고 얘기도 하고 협상도 하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니코 본인은 가고 싶다는 걸 강력하게 표명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라포르타 회장이 니코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니코 영입 추진했었어. 근데 우리는 니코 대신 올모를 선택했어. 근데 올해 우리가 왼쪽 윙포드가 필요한데 니코는 우리 계획 안에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스페인 대표팀에서 라민 야말하고도 얘기하고 뭐 다른 선수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러고 나서 니코가 강력하게 이적을 한다면 바르셀로나와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니코 입장에서는 스페인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니코는 바르셀로나하고 협상한다면 주급을 1,200만 유로 정도로 할 것이다. 근데 아스날이나 아니면 뭐 첼시나 이 프리미어리그 클럽과 협상을 한다면 2천만 유로로 생각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르셀로나에게는 나 주급 낮게 받을 용의가 있어. 그만큼 내가 너네 좋아해. 이 얘기를 하는 거 그 아니에요? 얘기죠. 그 대신 내가 거기 가기 위해서는 니네가 지불을 할 돈이 있어. 그치. 그게 이제 바이아웃 금액이 한 6,200에서 6,400만 유로 정도가 돼요. 네. 이거는 지불해 주길 원해. 이런 뉘앙스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니 루이스 디아스 영입하는데 7,500만 든다며. 그럼 니네 루이스 디아스 영입하려고 7,500만 준비했잖아. 그럼 그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쓸수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나한테. 난 6,400만이면 너한테 갈 수 있어. 네. 그럼 나는 주급도 적게 받을 용의가 있어. 이거를 이제 데쿠 단장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데쿠 단장이 루이스 디아스를 영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지 약간 아니면 니코 쪽으로 선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봐야 된다. 니코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선수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물론 아틀레틱 클럽 입장에서는 라이벌 클럽에게 주축 선수를 내준다는 건 굉장히 뼈아픈 일이긴 부담되죠. 하지만 한 시즌 버텨줬고 그리고 바이아웃 금액 주고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니코는 할 만큼 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니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해 볼 부분이다. 가격이 같아도 니코. 가격이 같으면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그러면 이제 가격 때문에 니코 쪽을 생각을 하시는 건데 같으면 이건 고려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하고 네. 제 취향 문제예요. 아. 근데 내 취향이 맞는 선수 영입하는 게 아니라 결국 바르셀로나 내부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형 취향은 좀 니코 쪽. 제 취향은 니코예요. 왜냐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전개를 생각해야 된다. 라민 야말의 드리블을 이용하는 장면이 가장 위력적이긴 하지만 라민 야말에게 휴식을 줬을 때 누구를 이용할 것이냐. 발데가 부상이었을 때 누구를 이용할 수 있었느냐.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아예 니코를 영입해서 왼쪽 라인을 가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물론 루이스 디아스가 드리블이 약하다는 것도 아니고 루이스 디아스를 최전방에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있지만 오히려 루이스 디아스가 잘못하면은 공격 전개에서는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나는 니코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데쿠라든가 한지 플릭이라든가 아니면 라포르타는 아니야 우리는 레반도프스키 백업 역할도 해야 되고 왼쪽에서도 뛰어야 되고 왼쪽에 폭도 넓혀줘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니까 루이스 디아스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요거는 좀 지켜보면 뭐 그림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데쿠 단장이 워낙에 루이스 디아스를 좀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를 뭐에 그렇게 꽂힌 거지? 저는 근데 루이스 그 디아스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저도 지금 듣기 딱 그 얘기인데 좋은 선수죠. 네. 근데 리버풀 경기를 보면서 루이스 디아스를 많이 봤는데 그 금액을 주고 그 정도까지 매달리고 할 만한가? 뭐 또 라리가로 옮기면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데코가 그 루이스 디아스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그죠? 그 7,500만 정도를 지르려고 했을 때 나포 세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더 올란다는 얘기잖아요. 8천만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8,500만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가격을 주면서 영입할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거라는 거죠. 데쿠가 뭔가 꽂혔나 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가격 이야기하는 선수는 루이스 디아스, 하파엘 레앙 이런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을 그 가격에 살 이유는 없다는 거죠. 거기보다 약간 낮은 게 니코, 여기보다 또 약간 낮은 게 레시포드, 여기보다 약간 낮은 게 루크먼이에요. 이런 순으로 가요. 예. 가격 순으로는. 아니 레시포드는 제 그 중에서 제일 아래라고 봐요, 솔직히. 가격 대비 성능을 봤을 때 니코가 제일 나아요. 제가 그 니코는 좋죠. 탈장 이슈가 조금 뭐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하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니코하고 라민 야말의 호흡도 너무 뭐 좋고 스페인 대표팀도 그 라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좌우 측면에서 스피드가 살아난다면 네. 오히려 중앙 쪽에서 하피냐가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상황도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니코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레시포드는 한 4천만 하고 뭐 좋다, 루크먼 가격. 5천만 이렇게 되면 아예 그냥 6천만
니코가 낫지 않나. 정말 부러운 얘기들입니다. 네. 네. 이렇게 6천만, 7천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거 부러운 얘기예요. 자, 예. 그럼 이제 여기 부러운 얘기 나왔으니까 키부는 이제 오피셜이 완전히 뜬 상태고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애니키라거나 이런 기타 등등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있는데 네. 인테르의 어떤 여름 이적 시장 플랜은 좀 젊은 선수들로 갈아 낀다거나 어떤 그런 좀 플랜 위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키부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파르마의 선수들이랑 연결이 제일 많이 되고 있고 파르마의 포드 보니 그다음에 이제 수비수 레오니 예. 이 선수들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선수들도 역시 나이가 어리고 유망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레오니 같은 경우에는 뭐 파르마 쪽에서는 한 2,500만에서 3,000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 그 레오니 선수의 잠재력이나 이 선수 피지컬 보면은 지를만 하거든요. 질러볼 만하다. 왜냐면 바스토니한테 그 돈 지르고 일단 바스토니를 그렇게 데려와서 완전 성공을 시켰으니까 바스토니를 이제 대박이 완전 됐죠. 세계 최고 수준의 네. 수비수로 성장을 시켰으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이건 지를만 한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생각인지. 그냥 그렇게 보강을 하고 나면 이제 그러면 포워드 쪽이 또 이제 보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도 보강이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아르나랑 호코가 나갔기 때문에 포워드를 이제 한 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단 그다음에 잘렙은 완전 영입할 것 같고 잘렙은 완전 영입이 거의 하는 걸로 보이고 그런 안에서는 안 될 걸로 보여서 그렇게 되면 아주 만족스럽진 않아도 진짜 본인을 영입하고 호일룬이가 계속 나오긴 해요. 호일룬에 대해서 뭐 호일룬 본인 안 간다 그랬대요. 호일룬을 해서 본인 3번 호일룬 4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타레미가 처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또 그게 또 타레미 지금 상황이 지금 뭐 네, 지금 본인이 어딜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뭐 어떻게 음. 타레미를 뭐 어디로 이적을 시키건 아니면은 뭐 타레미에 다시 와서 플랜 안에서 뭐 고포드로 쓰건 뭐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근데 본이랑 레온을 진짜 영입할 수 있다. 면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그 정도면.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방향성이 이렇게 어린 선수들 위주로 굴러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나쁘지 않고 키부는 본인 말로는 뭐 우승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인텔의 감독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죠. 키보가 딱 부임했는데 저는 4위가 목표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지. 말도 안 되죠. 네. 그건 저기 뭐 그거는 인테르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욕하지. 우승해야 된다고 하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우승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당연히 이제 목표치는 조금 낮춰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그다음에 그게 이제 최소 마지노 정도로 잡아야 되고 뭐 운이 좋으면 우승 경쟁 계속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선수단 전체가 아예 뭐 확 맛이 가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뭔가 또 다른 젊은 재능을 발견하는 새로운 젊은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그걸 또 있고. 기대를 해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 그리고 또 키부 감독은 이제 유스팀을 맡았던 경력도 있기 네,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에스포지토 형제들이 다 인테르 유스인데 지금 피오지토라고 이제 삼 막내 있어요. 네. 막내 포워드. 걔도 어쩌면 그 포워드 아마 4옵션 정도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근데 이 모든 전제 조건은 전부 다 다레미가 팔려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키부 오피셜 얘기를 했으니까 또 다른 감독 오피셜은 투도르 체제로 유벤투스는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간다더라고. 네. 저는 다른 감독을 좀 한번 픽해보지 않을까 했는데 투도르의 성과를 인정해 준 건지 아니면 다른 모험을 해보거나 다른 감독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매물이 별로 없다. 없어요. 맞아. 맞긴 해요. 생각만큼 좋은 감독들이 지금 네. 딱 널려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벤투스를 이끌 만한 감독. 그치.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벤투스라는 클럽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장 우승 경쟁을 할 만한 혹은 막 엄청난 감독을 데려올 게 아니면 이게 봤는데 잘 없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투도르 감독 어쨌든 보냈구나. 챔스는 나갔구나. 자 그러면 우리 시스템 정비할 때까지 지금 이제 지훈틀리 단장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 체계 정비를 다시 하는 거니까 우리 시스템 정비해서 다시 우승에 도전할 때까지는 이 감독 쓰면 되겠다. 약간 그래서 약간 과도기적인 체제가 아닐까에 가깝고 그러다가 뭐 투도르 감독이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은 저는 약간 낮다고 보고요. 좀 봐야 된다. 그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이 정비되면 그때 한번 더 보자
라는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식 부임이 돼서. 근데 어쨌든 유벤투스는 이탈리아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본인들이 다시 좀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걸맞은 감독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물음표고. 그래서 대박이 터지면 좋겠지만 새로운 뭔가 본인들에게 맞는 감독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체제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안정지향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확 말아먹지는 않을 거니까. 네, 어느 정도 받고. 이 감독이 과거에 팀들에서 보여준 저점을 보면 확 말아먹을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유벤투스 맡아서 어쨌든 경기력 비판이야 뭐 물이 있었지만 어쨌건 챔스 보냈으니까. 못다 실패한 게 데미지는 좀 컸을 것 같아요. 꽤 크죠. 이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100%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볼리냐에서 보여준 것도 좋았고. 근데 결국 생각해보면 그런 과감한 선임이 피를로 한번 실패하고 못다 실패하니까 더 그쪽으로 못 가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네네. 근데 그 마음은 알겠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는. 그러니까 유벤투스라는 명문 구단이 새로운 팀으로 젊은 팀으로 자리매김하면은 향후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또 정상에서 계속 굴러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런 그림을 만들기 위한 도전이었는데 네. 이것들이 다 안 된 거죠.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뭐 암흑기다라는 표현까지 쓰기에는 뭐 그 정도로 성적이 막 안 좋진 않지만 좀 과도기가 생각보다 약간 길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유벤투스가 생각했던 게 그걸 어중간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팀의 체질 개선, 그러니까 약간 세대 교체와 체질 개선과 더불어서 당장 우승을 한번 노려볼 만한 팀, 그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이제 딱 달려든 건데 그러면서 사실 소위 말하는 넥스젠이라고 불리는 유벤투스 유스에 있었던 굉장히 유망한 선수들 다 그렇죠. 다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나가서 그들은 오히려 또 좋은 잘 됐어. 잘 됐죠. 나가가지고 네. 이 선수들은 잘 되고 그러고 있는데 정작 유벤투스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한 도박수를 던졌는데 그게 정말 실패를 해버린 거죠. 그냥 크게 실패를 해버려서 이렇게는 안 된다. 다시 체제 정비해야겠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스페인으로 슬쩍 옮겨보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로버트슨 네. 그리고 하나는 또 다른 풀백이죠.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레알 마드리드 오피셜이 떠서 네. 이제 만약 마드리드 더비에 로버트슨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좌우가 맞붙는 그림이 될 텐데 그렇죠. 일단 아놀드의 스페인어 입단식 인터뷰 공부 열심히 했나 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되게 열심히 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잘 외운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어디예요? 네. 잘 외운 것 같다가 사실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야 네. 와 준비 많이 했네 예쁘다라고 생각을 할 네. 텐데 리버풀 팬들은 저 뻘 새끼라고 약간 생각을 할 법한 그림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아놀드 입장에서는 친정팀에 대한 예의가 좀 부족한 건 맞죠. 네, 저는 스페인어 인터뷰는 뭐 그렇다 손 치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챔스 3연패를 보고 자랐다 그게 그 중에 지가 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가 본인이 선발로 나온 그러니까. 경기에서 3대1로 진 경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얘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서 얘가 약간 모자란가? 난 그거 맞는 거 아니, 같아.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모자란 것 얘기를 같아. 하고 마치 무슨 음바페랑 뭐 주드 벨링엄이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해야 된다는 식으로 뭔 소리요?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라. 그게 이제 이미 오웬한테 한번 들은 바가 잠깐만. 있었던. 다 리버풀 출신이잖아.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댓글도 봤어요. 와, 이건 저 레알 팬인데도 저거는 좀 선 넘은 것 같은데요. 그 얘기가 많았어요. 이거 리버풀 팬들이면 혈압 오르겠다고. 제가 바르셀로나 가고 바르셀로나 구단하고 같이 아시아 투어 따라다닐 때 네. 언론 인터뷰를 영어를 할 줄 알아도 스페인어로 하라고 지시가 들어가요. 바르셀로나 내에서. 네네네. 왜냐면은 일단 바르셀로나의 그 스페인 팬들이 위해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스페인어로 해라. 뭐 이런 지시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뭐 아놀드가 입단식에서 스페인어로 뭐 연습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어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차피 이제 레알 마드리드 선수잖아. 아니 어차피 트렌트잖아 이제. 네, 이제 그렇죠. 그러면 친정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새로운 팀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면 돼요. 그 정도가 제일 좋죠. 근데 새로운 팀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하면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네. 아니, 제가 볼 때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은가 봐. 너무 좋아서 지금 레알 뽕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맛이 간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오케이. 그래. 너무 좋고 기왕 잘 보이고 싶고 스페인 팬들한테도 한번 깊은 인상 남기고 싶고 다 좋은데 그 3연패는
야, 얘 좀 모자란가 보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 빼도 얘 충분히 마테이 간내를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았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얘는 아예 리버풀 근처도 올 생각이 없는 건가? 싶을 정도의 이 코멘트라고 이게 봅니다. 딱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마무리할 이유가 없다는 안 해도 거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아놀드가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가끔 모자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냥.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얘도 보니까 본능형 선수야.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리버풀 팬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솔 캠벨 수준의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자리매김이 되고 아니,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계약 기간 끝나서 간 건데도 네. 이렇게 불타오르게 만드는 저는 거는 본인의 이 처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렇게 할 너무 이유가 없어. 아니, 바보 같아.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날라온 거야. 예. 그러니까 언변의 문제가 있었고, 그쵸. 그리고 처신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기 레알 마드리드는 다음 시즌 코나테도 노리고 있어. 맞아요. 이게 복잡해져요. 네. 일이. 이런 리버풀이랑 레알 마드리드는 이상한 앙숙됩니다. 네. 괜히.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예. 근데 저는 일단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사비 아론소 감독이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이제 봐야죠. 네, 어떤 식으로 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결점을 잘 가려주게 좀 써먹을 만한 네. 머리가 있는 감독이니까. 4-3-3 포메이션 쓴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쓸지 좀 봐야 되겠고 네. 뭐 딘 하이선이라든가 그리고 아놀드라든가 마스탄토 오노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영입을 확정지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왼쪽 풀백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백업 장신 스트라이커까지 영입하면은 진짜 완성된 거예요. 완전히 예. 여기다가 호드리고는 아스날로 떠나- 가고. 아니 호드리고는 잔류할 가능성이 아, 크고 예. 그러니까 사비 아론소 감독은 쓸 수 있는 카드를 손에 다 쥐게 되는 거니까 그죠. 어떤 식으로 팀을 운영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아놀드가 와서 아놀드에게는 기회가 많이 갈 것이다. 네. 그리고 그거를 아놀드가 잘 살린다면은 뭐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활약은 기대가 됩니다만 다만 입단식을 봐서는 좀 별로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인데 가끔 뭐라고 욕하는 것보다 아 너 진짜 너 별로다 그게 되게 데미지 있는 단어잖아요. 그날 그거 보니까 이 새끼 좀 별로네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놀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단어가 필요했다. 그런 멘트가 필요했다면 그럴 수 있어. 상황이 그렇잖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레알 마드리드 역사가 사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는 위대한 클럽이고 이곳에 뛸 수 있어서 뭐 행복하고 멋지게 플레이하겠다. 그리고 리버풀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팬들이 환송해준 덕택에 뭐 이런 정도 얘기만 하면 되는 걸 3연패에 본인이 거기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지금 망각을 한 건지. 아니 그냥 이쪽도 칭찬하고 저쪽도 칭찬하면 되잖아요. 그 중간지대에 있는 얘기를 해. 뭐 아주 간단하게 해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으로서 뭐 그런 이 거. 자리에 와서 너무나 기쁘다. 네. 그리고 그 팀에서 난 너무 많은 걸 배웠고 그 팀이 나의 고향 같은 곳이다. 근데 이 팀으로 와서 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그럼 리버풀 팬들도 잘해라 아니면 아유 씨 이러고 마는데 와 그걸 또 쓱 한번 긁어서 그냥 리버풀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예 그것도 안 하는 게 괜찮아요. 맞아요. 아예 말 안 하면 아예 되잖아.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그냥 맞아요. 레알 마드리드 얘기만 하면 되는 걸. 차라리 쉐르키처럼 바르셀로나를 박살내겠다. 아니 지금 맨시티 가서 맨유를 박살내겠다고 한 걸. 그러니까 쉐르키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아예 그럼 그냥 난 레알 마드리드 선수 됐으니까 여기 라이벌만 얘기를 하든가. 그래. 근데 왜 리버풀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난 이해가 안 가. 네. 여하튼 활약은 기대가 되지만 이번 요 입단식의 멘트들은 얘는 좀 좀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슨 영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피파 클럽 월드컵 한 경기 치렀죠. 맞아요. 파리에게 0대4로 패배했는데 네. 런글레가 바르셀로나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FA로 이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첫 경기 퇴장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맨을 투입한 게 아니라요. 예. 지난 시즌 괜찮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영입한 것으로 보이고 후아무소 골키퍼도 완전 영입했어요. 네. 그러면서 수비 쪽은 이제 나름대로 보강하면서 피파 클럽 월드컵에 임하고 있는데 이제 왼쪽 풀백으로서 테오냐 테오. 아니면 로버트슨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팬들 중에 일부는 테오가 배신자라는 낙인이 있기 때문에 있죠. 그리고 테오의 이적료가 또 있기 때문에 테오가 별로라는 얘기가 있고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오면 잉글랜드 풀백이 트리피어.
네, 트리피어 같은 경우에도 시메오네 감독 밑에서 또 잘했잖아요. 아유, 그리고 나쁘지 완전히 않았죠. 황골탈퇴해서 이적했잖아요. 저는 로보 잠깐 반짝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약간 눈깔 도는 스타일이잖아요. 필드 들어가면. 그래서 마드리드 더비에 투입하면 아놀드를 담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궁금한 건 약간 테오가 가면 살아날까? 어. 이게 지난 시즌 경기를 쭉 봤을 때는 내려오고 있는 느낌이었. 예, 물론 얘가- 로보도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얘가 너무 지금은 이 마인드도 그렇고 멘탈도 그렇고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를 잡아주기만 하면 얘가 보여줬던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있죠. 그걸 생각하면은 잡아주기만 하면 이거는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형님이 봤을 때 둘 중에 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낫다고 전 보시나요? 로버트슨이에요. 로버트슨이 이게 낫다. 왜 그러냐면 예. 성향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4-4-2를 쓰든 3-5-2를 쓰든 결국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적재적소라는 표현에 맞게 그 타이밍에 맞게 공격적으로 나가고 수비 마인드를 갖고 있고 이런 풀백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태호는 너무 공격적. 공격 지향적이지 아무래도. 그러면 그 뒷공간을 또 커버해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로버트슨이 적재적소에 올라가고 수비에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좀 뭐라고 할까 투쟁심 세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뭐 피파 클럽 월드컵 끝나면은 바에나라든가 그리고 카르도주 네. 저는 카르도소라고 하는데 저도 카르도소가 입에 붙어요. 네. 네, 영입하면 결국 이제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측면 한 명. 물론 이제 바이나를 어디다 쓸지는 네. 봐야 됩니다. 근데 바이나를 왼쪽에 두고 바이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게끔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 두 명 영입하면은 미드필더 라인 다 정리가 되고 지금 앙헬 코레아가 공식 발표가 안 났어요. 떠나는 건 확실한데 티그레스하고 지금 이종료 협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500만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입고 나왔어요. 유니폼 입고. 네. 티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800만에서 1,000만 요구하고 네.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떠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수 나간 자리를 누구로 메울 것이냐. 근데 누네스 얘기가 있었는데 누네스 7천만 달러가 있는데 이거 미친 얘기고요. 그건 누네스는 아니라고 친다면 누구를 그 자리에 영입해서 메울 것이냐. 예. 이것도 관심사라는 거죠. 지금 방금 앙헬 코레아 얘기하니까 호아킨 코레가 생각나는데. 호코 갔죠? 갔죠. 예. 네, 호코는 계약이 끝났어요. 아르나 호코 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네. 그거 인터뷰 가야죠. 보니까 그 현지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호아킨 코레아에게. 그 형제인 앙헬 코레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호아킨 코레아가 형제 아닌데요? 아닙니다. 예. 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 잠깐 드렸고 방금 이제 얘기 나던 나폴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이적 시장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보내는 그림인데 네. 케빈 더브라이너 오피셜, 네, 오피셜 났죠. 그리고 다윈 누네즈가 지금 나폴리랑 링크가 되고 있고요. 이강인 선수도 가장 깊게 네. 연결되는 팀은 나폴리입니다. 네. 다인 누네즈는 딱 콘테 취향인 것 같긴 해요. 많이 쥐고. 많이 취향이고. 네. 네. 근데 또 영입할 수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이게 리버풀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이적률을 돈을 너무 세게 그러니까 불러서 거의 원금 회수에 가까운 네. 돈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7천만 나포 세일이었어요. 그럼 그럼 7천만 이상 달라는 그럼 거잖아요. 진짜 생 원금 회수를 하려고 그러나? 근데 뭐 이건 리버풀의 장사 수완이니까 그거는 뭐 받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그리고 파는 사람. 그 전제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오시면 무조건 팔려야 돼. 그죠. 오시면 팔려야 그 돈 주고 어쨌든 간에 다인 누네즈를 사놓을 수 있는데. 근데 오시면 약간 지금 잔류할 수도 있는 나는- 느낌이라 콘테 만나자 그러고. 아니 나는 근데 다인 누네즈 좋은 선수죠. 골 못 넣는 것만 빼면 그럼 좋은 선수인가요? 네. 그것만 되게 빼면 모순적인. 그것만 빼면 좋은 선수인데 야 근데 골을 그럼 다른 선수들이 넣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맥중사도 넣고. 그러자고 저 돈을 너무 비싸. 약간 그런 거 이런- 생각하면. 비싸. 너무 비싸요. 저 돈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세리에 내에서 이탈리아 내에서는 잘 안 나오는 그죠? 이정도로 예. 심지어 옛날 루카쿠 이 돈 주고 사왔어 루카쿠를 맨유에서 인테르가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렇고 나폴리도 그렇고 야 이번에 지르자. 누네스 얼마야? 왜냐면 머릿속에서 야 비싸야 한 4,500만에서 5,500만 사이 이런 게 그려져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질러보자. 근데 7천만 나포 세일. 이건 굉장히 이거 뭐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근데 나폴리는 또 콘테가 한번 꽂히면 사줘 이거 할 약간 테니. 꽂히면 무조건 사줘야 하는 또 경향의 감독이니까. 근데 오시맨이 지금 팔릴 것 같지가 않아서 예, 본인도 뭐 지금 거의 그런 느낌이고. 이 친구 참 특이한 친구예요. 네. 하고 자기는 뭐 돈도 많이 받아야 되고 빅리그도 있어야 되고. 빅리그도 또 떼야 되고. 네. 예.
근데 사실 오시면 입장도 이해는 가. 어쨌든 나폴리가 그렇게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뭐 그렇죠. 내가 이 돈을 받는데 내가 이 돈을 줄여서 딴 팀을 갈 이유가 있나? 그건 싫어. 약간 이런 난 딴 팀 가는 건 괜찮아. 근데 돈은 난 그대로 받아야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직장 옮기면서 그 전보다 연봉 적게 받으면 그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런 거지. 연봉 갖고 가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네. 고액 연봉자들은 잘 안 팔려요. 네, 그게 힘들어. 네. 그 이강인 선수가 어제 어쨌든 오늘 새벽이었죠. 마지막 PK를 찾는데 괜찮죠? 네. 예, 뭐 느낌상 뭐 비티니아가 또 양보해 준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마지막 득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그거랑 별개로 나폴리 링크가 짙고 이거는 이미 한번 저희가 영상에서 다룬 바 네. 있긴 한데 뭐 그럼 케빈 더브라이너와 같이 뛰는 그림 혹은 또 케빈 더브라이너에게 전수받는 이강인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폴리타노 자리에서 우측 윙어로 뛸 그럴 수도 수도 있겠고 있죠. 어쨌든 두 자리 모두 다 소화가 가능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됐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주전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없다. 그건 네. 없죠. 현실적으로 택한다면 나폴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뛸 수 있는 팀을 택하는 게 좀 더 낫긴 해요. 그럼 형이 봤을 때 찬이 형이 보셨을 때는 뛰는 양이 파리 생제르맹보다 많지만 완전 주전을 보장받고 붙박이로 뛰는 형태는 전혀 아닐 것이다. 네, 왜냐면 지금 케빈 드브라이너도 와버렸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는 이 선수를 막 서브로 데려오려고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미드필드에서는 자리 잡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어려워졌고. 이제 우측 윙어에서 폴리타노와 이제 경쟁하는 네. 구도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성실하게 뛰는 폴리타노가 나오면 걔를 또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는 어쨌든 간에 윙어로 서기에는 조금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뒤에 특히나 디로렌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럼 더 아마 그 부분에 신경을 쓸 거고 콘테는 특히나 그런 거에 미쳐 있는 사람이기 굉장히 때문에 민감하죠, 또. 그 밸런스 잡는 거에 네. 미쳐 있는 사람이라 주전 경쟁이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폴리타노와 이강인 선수 기량만 놓고 보면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강인 선수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갔을 때 실제로 주전 경쟁 들어갔을 때는 몇 번 해보고서 아 이건 밸런스가 아닌데 그러면 라고 해서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그래, 뭐 싸움 그럴 수도 자체가. 있지. 그 싸움 자체가.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은 가져요. 나폴리가 이강인의 이적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천만 정도는 나갈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로 얘기가 되죠. 네. 그러면 3천만을 주고 영입한 선수를 벤치에 둔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정료만 놓고 봤을 땐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영입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정도로 공을 들여서 영입한다고 치면 이건 콘테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콘테와 별개로 영입한 건 아니라고 뭐 그런 건 생각해요. 아니겠죠. 이 정도로 공을 들인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 이강인이 왔을 때 1차적으로 기회는 부여받을 것이다. 근데 그 기회를 살리느냐 살리지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때 아까 찬영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약간 수비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그러면 콘테는 또 과감하게 이건 안 돼라고 하면 금방 선택을 또 하는 스타일의 감독이기도 하니까 진짜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콘테 진짜 꽂히면 아예 안 씁니다. 아예 안 써, 그냥. 아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르테타 안 쓰는 거랑도 달라. 그냥 안 써. 네, 그냥 안 쓰잖아요. 뭐 진짜. 돈 주고 영입하고 말고 나 내 알바야. 네. 안 써 그냥. 진짜 그 느낌으로 안 써요. 꽂히면 또 너무 좋아해서 계속 쓰고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 스타일의 감독이라 이 사람 좀 극단적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프리미어리그 클럽은 연결 안 되나요? 요즘 얘기 안 나와요. 요즘에 얘기 안 나오죠. 초반에 뭐 아스날도 있었고 맨유 얘기도 있고 막 뭐 뉴캐슬 얘기도 있었고. 막 얘기 나오다가 요즘에는 나폴리만 쭉 그냥 좀 나오고 있는 형태라 실제로 근데 에이전트 쪽에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다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어쨌든 간에 이후에 향후 입지의 유리함을 위해서라도 어디 뭐 나폴리로 가든 어디로 가건 간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한국인 선수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지 않고 있는 한국인 선수 에이전트들은 다 프리미어리그하고 연결하고자 노력한다고 해요. 네. 그래야지만 이 선수의 가치가 또 높아지는 아무래도, 것도 있고 그리고 한국 시장 자체가 프리미어리그를 자주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메인이죠. 네,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야지만 네. 더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연결하고자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듣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하나 이제 뒤에 붙인 건데 그 키칼랑리스테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어떠한 분들은 랑리스테 이전만큼의 공신력은 좀 아니고 그리고 뭐 박하게 평가하는 거 있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재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이언에 남느냐 떠나느냐가 아니라 독일 언론의 대우가 과연 이게 정당한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민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재가 떠날지 남을지는 전 모르겠고요. 전혀 모르겠어요. 뭐 특히나 에벨 단장의 인터뷰로 봤을 때도 모르겠다 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밀어내는 느낌이죠. 야, 약간 살짝 너 그런 면이 나가라. 있어요. 뭔가, 나가라 뭔가, 느낌이에요. 이게 독일 언론들이 대하는 태도들은 너 나가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우리 급이 아니야. 나가. 약간 이 느낌에 가까워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봐도 나름대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넌 우리 급이 아니야 나가라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 기분 나쁜 거죠. 급이 아니야 나가라. 김민재 이거. 선수 플레이에 일부 실수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 그건 인정해야죠. 그거는 오케이. 근데 상황상 이 선수가 그러면 그 본인은 헌신하지 않았냐? 분명 헌신한 것도 맞고 이런 분위기 조성이 영 조금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한국 사람이니까 그걸 봤을 때는 참 야박하게 군다. 아니 불편해요. 네, 솔직히. 좀 야박하게 많이 김민재 군다.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몇몇 실수들을 해서 뭐 안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적이 있죠. 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그것대로 잘한 건 잘한 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야 너 안 돼. 너 급 안 돼. 나가. 약간 요런 약간 느낌에 그런 분위기를 가까워서 조금 조성하는 그래, 느낌이 그런 있어서. 거를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이게 아까 전에 오시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재 같은 경우에도 주급이 세기 때문에 그냥 계약 기간 다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독일 언론도 그렇고 바이언 내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제 바이언 수뇌부의 의견은 약간 엇갈리는 것 같긴 엇갈리는 합니다. 것도 있지만 예. 뭐 대다수의 의견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김민재 뉴스를 봤을 때 느끼는 건 이건 정당하지가 않아. 이 느낌이 더 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당사자 계약을 맺은 쌍방이 네.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그렇죠. 건데 이제 그거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건 게 하는 게 영 좀 예, 좋지가 않죠. 그래 보이죠. 김민재 선수는 뭐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많이 이적을 한다 그러면 좋은데 가서 잘 뛰는 건 네. 우리가 항상 응원하니까 사실 지금 있는 클럽들이 워낙 최정상급의 클럽들이라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고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도 그렇고 근데 또 이들이 원하는 그리고 이들이 뛸 만한 클럽들은 어딜 가도 높은 기준을 요구받는 그렇죠. 클럽이기도 해요. 네. 그런 거는 또 어찌 보면 이들의 퀄리티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니까 우리도 거기서 보긴 해야 되는데 서운한 상황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에세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